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자, 이 집합의 연산법칙,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했던 법칙하고 똑같은 내용을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 법칙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교환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법칙, 그리고 세 번째 분배법칙, 요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교환법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어렵지 않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거죠.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에 대하여 만약에 그 연산의 순서가 바뀐다면, 즉 B와 A를 이렇게 합집합시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A, B 자리가 이렇게 교환 바뀌어도 되느냐? 당연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이번엔 교집합에 대해선 어떻게 될까? 그럼 A교 B랑 B교 A랑 이거 두 개가, 그쵸? 당연히 같다는 걸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명하지 않아도 이건 직관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거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번에 볼 법칙은요,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 결합법칙은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던 거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요, A 합 B에 대한 합집합에다가 C를 요렇게 합하는 겁니다. 그때 얘네들 결과가 이 A, B, C에 대한 연산을 B와 C를 먼저 합집합시킨 거하고 같을까? 요 두 개가 결과가 어떨까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요렇게, 그 다음에 C가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너희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놔보고요. 그러면 자, A하고 B를 먼저 합한 거부터 색칠을 해볼게요. 어디가 됩니까? A하고 B를 합치면, 자, 여기 A, B를 합친 여기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를 만약에 합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C를 요렇게 합칠 거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집합에 색칠을 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B하고 C하고 한번 먼저 합쳐보자. 그러면 당연히 B, C를 먼저 합치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A를 합쳐주자. 그럼 A를 합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색칠된 영역, 당연히 A, B, C의 모든 합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네들 두 개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옆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당연히 누구도 살펴보자. 자, 교집합도 한번 봐봐야죠. 그죠? A 교 B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교집합한 거랑, 그 다음에 B하고 C에 대한 교집합을 한 거에서 A 집합을 교집합해 준 거랑, 자,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 그림을 좀 복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색칠을 한번 해보죠. A하고 B 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어딥니까? 자, 여기죠, 그죠? 교집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하고 이 C라는 영역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같이 동시에 칠을 한 데는 어디겠어요? 아, 여기구나. 그죠? 자, 초록 색깔만 칠을 한데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와 C의 교집합이에요. 당연히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요 집합과 누구? A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집합 두 개의 연산의 결과는 A, B, C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성립을 한다는 걸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단 조심할 거는 요거예요. 자, 뭐냐면요. 얘네들 지금 사용되는 연산이 자, 교집합끼리 합집합끼리, 즉 종류가 같은 연산을 하고 있을 때 결합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종류가 다른 결합 법칙, 즉 A 그리고 합집합 B 널 한 다음에 그리고 C와의 교집합을 해라. 자, 이거랑 A 합 B하고 C의 교집합을 해라. 자,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자, 이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색칠 한번 해봅시다. A와 B의 합집합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요 그림에서 C하고의 교집합을 얘기하고 싶대요. 그러면 C하고 동시에 들어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B금 한번 칠해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하고 C의 교집합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럼 B와 C의 교집합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집합과 A 집합을 합치라네요. 그럼 A는 여기에 있으니까 자, 요 영역을 합쳐주면 한 번이라도 속한 영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둘의 결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은 종류가 같은 교집합끼리 혹은 합집합끼리 되어 있는 연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막 순서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결합 법칙은요,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 분배 법칙은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A 그리고 B, C 집합의 연산이 자, 첫 번째 너희들 B하고 C에는 합집합을 적용하고 A에는 요렇게 교집합을 적용했을 때, 즉 두 개의 연산이 서로 다를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이거는 선생님이 먼저 결과를 좀 스포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누구랑 똑같으면요. 자, 요걸 마치 꼭 분배 법칙 우리 계산할 때처럼 똑같이 적용을 한대요. 요 기호는 A랑 따라서 가고요. 하고 요렇게 A교 B 그리고 똑같이 A교 C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요 B와 C의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요렇게 가운데에 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렇게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칠을 요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게 정말 같은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그 다음에 C 집합. 자, 요거 한번 복사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자, 여기도 한번 또 복사를 잠깐. 오케이, 그림을 한번 색칠을 해보죠. 자, 얘네들 B하고 C의 합집합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죠? B하고 C의 합집합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집합과 A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자, 그냥 바로 색칠을 할게요.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이 결과도 이렇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A하고 B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데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A하고 C의 교집합입니다. 여기네요. 자, 이제 이 둘을 뭐 하라고요? 오케이, 합집합. 요렇게 합하라고요. 그럼 당연히 너하고 너하고 합쳤을 때 자, 여기 영역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림상으로 완벽하게 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분배 법칙. 그리고 두 번째 볼 거는 이게 이제 연산이 반대가 되었을 때, 즉 A합
그리고 비교 C.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자, 이것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얘를 똑같이 A를 따라가서 두 번 연산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으로 이렇게 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요 합집합이 이제 요 자리에 요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교집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죠. 자, 너도 색칠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B하고 C의 교집합이네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리고서 A하고 어떻게 해주자? 합쳐주자.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빗금을 좀 쳐볼게요. 요렇게 A에다가 여기까지 포함을 시킨, 자, 요 색칠된 영역이 바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와 B의 합입니다. 자, 여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A와 C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A 그리고 C 합하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뭐 합니까? 오케이. 교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자, 동시에 A는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C 영역과 B 영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케이, 너랑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배 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셨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연산하면서 본 적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집합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인데, 자, 요거는 좀 색칠을 해줘 볼까요? 네 번째,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자, 이것도 선생님이 먼저 식을 쓰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A 합 B. 자, 요런 집합에 대해서 이 전체를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같아지게 되느냐? 이 마치 꼭 지수법칙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물론 숫자는 아니지만 마치 이렇게 제곱하는 모양처럼 얘네들이 각각 여집합이 취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 연산이 휙 180도로 뒤집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반대로 교집합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가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그림 색칠놀이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집합이 보이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집합 그리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이 그림 똑같이 또 이렇게 복사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A와 B에 대한 합집합이죠. 그죠?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이거 어딥니까? 밖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럼 일단 A의 여집합. 자, 여기는 어디냐?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B의 여집합이네요. 그럼 너는 B를 제외한 나머지, 당연히 B를 뺀 나머지, 여기네요. 그죠? 자, 그럼 문제랍니다. 이 식에서는 이 둘을 교집합을 취하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공통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하고 공통인 부분은 어딥니까?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밖이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을 요렇게 취하는 집합에 여집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도 같은 방법이겠죠? 각각 여집합을 취한 요 두 집합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반대로 합집합으로 요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좀 훔쳐올까요? 자, 이렇게 와서
자, 요거는 지우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네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거 빼고 나머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색칠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A 뺀 나머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칠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자, B의 여집합 여기는 어딥니까? 오케이, 여기.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둘의 합을 원하네요. 자, 합칩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색칠된 영역들 다 색칠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림이 완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지 꼭 A 합 B 혹은 A 교 B에만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A 그리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요런 집합을 우리가 통째로 한번 여집합을 취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각각 여집합을 취해줍니다. 그럼 너는 당연히 A의 여집합, 그리고 너는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냥 본래 B집합. 그리고 나서 얘네들 합집합이 휙가닥 뒤집어져서 교집합 하고 요렇게 바뀌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요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던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던가 항상 쌍방향이죠. 자, 요거는 연습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한 가지 뭐 간단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I 교비 그리고 난 다음에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들을 이렇게 합집합하면 요 연산의 결과는 어디일까? 뭐 요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려가면서 이 결과가 어딜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 일단은 교집합. 자, 이 뒤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집합, 여집합 둘 다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자, 반대로 여집합으로 묶어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반대로 바뀌면서 교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여집합 빠지면서 밖으로 요렇게 붙습니다. 자, 그럼 이 형태가 A 교집합 B, A 교집합 B라는 똑같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이 아닌 거의 합집합이네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아닌 거의 합집합. 자, 이게 뭡니까? 오케이.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산법칙 굉장히 많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자, 다양하게 연습하면서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